잠시 후 이제 5시 5분부터 인간시장 진유형을 만나다 신강좌가 시작되겠습니다. 집중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화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관 소식을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김대건을 기록한 탄생이라는 영화가 11월 26일 논산 CGV에서 시사회가 있습니다. 11월 30일부터 그 이후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탄생이라는 영화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은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였던 인간시장의 영화 감독이고 주연이었던 장총찬, 진유영님의 달콤살벌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펼쳐지겠습니다. 강연이 끝난 다음 김홍신 작가님도 모시니 인간시장에 얽힌 질문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힘든 시대를 견디게 해준 소설 인간시장의 김홍신 작가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천둥보다 우렁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하신 진유영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의 자서는 컷 다시 합시다가 있으십니다. 진유영님은 1988년 지금은 양지 영화로 감독 데뷔하셨습니다. 1970년대 원조 하이틴 스타이셨죠. 고교 얄개 행진곡 등 직구준 얄개의 대명사였죠. 오늘 보실 영화 중 4편의 영화 중 인간시장 3, 4편의 감독이시었고 배우로 활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개구장이 얼굴에서 꿀이, 끼가 뚝뚝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쿵쾅거리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4차까지 맞았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죠? 반갑습니다. 인간시장은 벌써 한 40년, 30년, 80년도 중반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사실 이제 뭐 여러 텔레비에서 좀 나와서 뭐 이렇게 좀 얼굴도 좀 비치고 하라고 하는데 그게 좀 쑥스럽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만나는 거를 좀 좋아해서 뭐 이렇게 저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직접 만나는 거를 좀 제가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인간시장이라는 작품이 이제 저에게는 대표작이니까요. 뭐 강연을 하라고 그러는데 딱히 할 말이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시장 그 예전에 이 초창기에 이 시작할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제 영화 얘기보다도 제가 이제 인간시장을 접하게 됨으로써 제 인생관이 바뀌었고 제가 이제 얄개로다가 영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마 그게 주축이 돼가지고 인간시장에 이제 장총찬이라는 역할로 픽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김 작가님한테 왜 나를 뽑았는지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이덕화 씨하고 나하고 최종 후보였다가 이덕화 씨는 약간 더 나보다 늙었다고 하고 또 내가 더 주목을 잘 휘두를 것 같다고 본질은 우리 김 작가님한테 얘기를 듣겠습니다. 인간시장 초창기에 저한테 이제 섭외가 와서 그때는 뭐 무조건 캐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장총찬이라는 역할 자체가 나하고 기질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 책을 제가
뭐 그때 당시에 뭐 베스트셀러였으니까 너무나 많은 독자들이 알고 있는 그 장총창 역할이 바로 제가 울부짖고, 그때 젊은 나이에 제가 울부짖고 얼마나 이렇게 맞아떨어졌는지. 사실 그때 당시는요, 영화를 3개월이면 제작, 촬영, 개봉할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처럼 뭐 1년을 찍고 뭐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시절인데, 처음 영화를 인간시장을 찍자고 했는데 그때 연극하고 인간시장이라는 영화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 촬영도 하면서 연극도 같이 출연을 하라는 얘기야, 저보고. 그래서 이쪽에서 서울에서 영화 촬영하다가 또 지방에 내려가서 연극 무대에도 서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 인간시장이라는 연극을 시작을 하는데 열심히 몇 개월을 연습을 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제 무대에서 이제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오픈이 저녁 6시인가부터 시작인데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꽉 찼더란 말이에요. 줄을 서가지고 연극을 보려고. 근데 5시가 돼도 관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부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야. 연극의 막은 다 알려졌는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경들이 서가지고 연극의 막을 못 올리게 하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연극인데도. 그래서 첫날부터 김이 다 빠지죠. 막도 못 올렸죠. 그리고 그날은 이제 개관을 못했습니다. 연극 막을 못 올렸죠. 그런 상태에서는 포기하고 영화를 이제 집중적으로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장총천이라는 역할이 3개월 동안 제작하고 촬영하고 개봉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물을 연구하고 표현하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장총찬이라는 역할 자체가 나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소리 지르고 싶은 그게 나의 본질 속에 있는 거와 너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촬영 1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울부짖고 내가 그냥 표현하고 싶은 어떤 인물을 다시 만드는 기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3개월 만에 영화 촬영하고 편집하고 개봉하는데, 개봉하는 명보극장인가 그런데 제목이 또 바뀌어요. 정부에서도 인간시장이라는 제목을 쓰지 못하게 한대. 그런 스토리는 또 김 작가님 만나서 또 모셔서 얘기 듣겠지만, 얼마나 저는 열심히 했는데 막도 못 올려, 인간시장이라는 영화 제목도 못 써. 그래서 부제를 써가지고 작은 악마 22살의 자서전으로 제목이 변경이 돼서 개봉을 했어요. 웬걸 독자들, 관객들은 다 알고 있는데 책을 읽어가지고 인간시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제가 22살의 자서전이라는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짱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는 뭐라는 게 안기부? 안기부 이런 데서도 이 검열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인간시장이 바뀌었구나. 작은 악마의 22살 자서전이. 그래서 실민해가지고 그 개봉을 했어요. 이런 시절의 영화 검열하는데 여기 안기부 왜 앉아있냐고 걔네들이
영화를 그리고 지들이 필요하면 잘러.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영화를 해왔단 말이죠. 첫 작품에 그래서 제목이 바뀌어서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미어터졌죠 당연히. 인간시장은 가제목, 원제목이지만 22살은 벌써 관객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첫날부터 미어터졌어요. 그리고 사연이 이렇게 길게 오다가 사연 너무 이거 얘기하려면 밤새야 되는데 이제 확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두 편을 제가 제목이 바뀐 영화로 여러분들이 그 팜플렛에 나와 있지만 22살의 자서전으로 바뀌어서 첫 영화를 이제 출연만 했죠. 그 다음에는 제가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 정부에서는 못 살겠다. 도피를 했죠, 제가. 그때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 사회가. 그래서, 좀, 그때 당시 이거 개봉할 때 제가 작품을 2개를 했어요. 그 군대 영화도 하나 하고, 이 작품하고 같이 남우주연상 대종상에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다 싫더라고. 그냥 그래서 제가 해외를 떠나버렸죠. 그래서 해외로 가 있는데 이 작은 악마가 이제 이렇게 흥행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때는 인생을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때 젊은 나이에 20대였으니까 이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내가 도피 아닌 유학을 안 갔으면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제가 이제 나 60대가 되니까 그 과거에 대해서 젊은 시절에 조금 후회될 때도 있고 또 궁금하기도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데 제작 감독이 들어와 가지고 1편이 흥행이 됐으니까 2편에는 또 제작 감독이 당연히 저를 데려다가 2편을 만들어야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데 이 제작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가서 2편을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때는 젊은 나이에 누가 잘해주면 또 혹하잖아요. 나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쌀도 사주고 이러니까 집에서는 또 와서 좀 하고 가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생활하면서 와가지고 2편까지 찍었어요. 불타는 욕망이라고. 그것도 원 제목을 못 썼어요. 그때만 해도 85년도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인간시계라는 제목이 허가가 문광부에서 내주질 않는 시절이었어요. 자, 저는 출연만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갔죠. 그래가지고는 2편은 불타는 욕망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첫 편보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87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저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옛날부터 영화 출연을 하면서 요즘에도 왜 배우가 감독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저도 20대 때 30대 때 왜 감독을 하게 됐냐면 영화 출연을 먼저 시작을 했다가 감독을 하고 싶은 욕심은 물론 배우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독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촬영하면서. 근데 저는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첫 작품을 내가 영화 데뷔를 하는 첫 작품을 임권택 감독님하고 만났어요. 근데 임권택 감독님하고 만나서 저는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죠. 근데 이 감독님이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씬이 있었어. 내가 북한군한테 그때 군대 영화 왔는데 북한군 김일아 씨한테 막 소리 지르는 마지막 이제 그 클라이막스예요. 니네 나라 북한은 이제 그때 국책 영화였으니까. 그걸 한 10번 찍은 거야. 감독님이 원해서. 근데 감독님은 이거는 이번
한 씨는 빨간색으로 좀 표현을 해달라는 거야. 빨간색. 빨간색이면 막 오열을 하고 분노하고 막 찢어지듯이. 알았습니다. 감독님 내가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 근데 나는 약간 좀 파란색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 표현을. 그래서 감독님하고 의논하면서 감독님 나 감독님 하라는 데 다 했어요. 파란색으로 한 번만 찍게 해주세요. 오케이. 파란색으로 찍었는데 나는 그게 더 나아. 근데 감독님은 빨간색이야. 근데 영화에 개봉할 때 보니까 감독의 편집권자니까 빨간색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대 때 역시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구나. 최종권자는 감독이 결정을 하고 한 작품의 색깔이 노란색이니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가 완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20대부터 감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20대 때 그냥 출연하는 거를 좀 물리치고 감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미국 가서 한 4년 있다가 와서 오자마자 이제 감독을 하려고. 물론 여러 작품에서 출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감독을 하려고 30대 때 뛰어다니니까 그때 당시는 전두환 시절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우리의 그 분노와 이런 거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왜 야구, 극장, 뭐 포르노 영화, 뭐 이렇게 좀 심한 그 좀 자극적인 영화 이런 것만 시비를 내주는 시절이야. 그래서 감독하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전부 나보고 뭐 에마 부인 2를 찍으래. 뭐 고금소총 2 이런 걸 감독을 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못하겠다. 내가 그래도 의욕과 30대에 뭔가 그래서 그때는 영화사를 돌아다니면서 영화사에서 받아줘야 감독이 되는 시절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암만 갖고 돌아다녀도 안 돼. 야, 에마 부인 찍으려면 해. 그래가지고는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그때는 이제 이렇게 펀드라는 게 없었어요. 지방 흥행사 여기 뭐 충청도, 제주도, 경상도 이러면은 각 도에서 영화업자가 어음을 주는 시절이야. 그럼 서울에서 영화 제작한다 그러면 뭐 경기도에서 2천만 원 어음 끊어주고 저쪽 경상도에서 3천만 원 끊어주고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한 2억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충무로에 가면 그걸 또 와리깡해 주는 데가 있어. 그걸 이제 또 이자를 이렇게 삥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머지 1억 5천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30대 때 무슨 흥행을 예술한다고 막 폼잡았잖아요. 괜히 뭐 첫 작품 왜 사람이 의욕이 막 생기잖아. 막 예술적으로 뭔가 이게 당연히 흥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첫 작품에 2억이라는 2, 3억이라는 빚을 졌어. 근데 30대 때 2, 3억 딱 영화에 빚을 지고 맨날 빚독촉이 전화가 와요. 그 업자들 그때는 제주도 전라도 이런 영화 업자들이 전부 깡패야. 야, 너 그 3천만 원 언제 갚을래? 주고서 영화 흥행이 안 됐으면 갚아야 돼. 어쨌든 다음 작품으로 저걸 해주든가. 매일 전화가 오는 거야. 전라도, 경상도. 야, 3천만 원 안 갚을 거야? 어떡할 거야? 빨리 갚아야.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여기저기 막 맨날 전화 받기도 싫고 이 핸드폰 없을 시절이니까 도망 다니면서 뭐 그냥 막 친구들하고 그냥 술이나 먹고 이제 페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 근데 나를 잘 아는 광주 쪽에 한 영화 업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 형인데 영화 그 업을 하고 있는 형이 거기를 또 찾아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야, 왜 이렇게 도망 다니냐? 너 인간 시장 하면 되잖아. 땅
80년도 중반에 2편 출연만 했어요. 그러면 87년도에 내가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어요. 1년 동안 흥행 못해서 도망 다녔죠. 89년도에 왜 도망 다녀? 너에게 찬스가 있어. 너 인간시장 하면 돼. 그때는 인간시장 제목을 쓸 수 있는 시절이었어. 그래서 89년에 인간시장을 저기 김 작가님 뒤에 계시지만 바로 전화 드려가지고 김 작가님 나 인간시장 하겠습니다. 그때 원작료가 무진장 비쌌어요. 왜냐면 원작에 사인이 없으면 영화를 그때는 못했던 시절이야. 얼마예요? 그랬더니 보통 그때만 해도 내가 봐도 한 몇천 원 됐어요. 베스트셀러니까. 근데 내가 신문에 내려면 원작의 승인 없이 내가 이 영화를 한다고 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하나도 없었어. 도망 다니고 있었어. 첫 작품은 모를 거야. 아마 이따 김 작가님이 내가 첫 작품 감독해가지고 망한지는 몰랐을 거야. 맨날 책 쓰고 있었으니까 내가 뭐 도망 다니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광주에서 형님하고 술을 먹다 말고 새벽인가 전화를 드렸어. 김 작가님 저 인간시장 하겠습니다. 감독 주연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원작료 얼마인가요? 물어봐야지 당연히. 돈 되면 가져와. 돈 될 때 가져와. 만약에 원작료 야 3천만 원이야 이랬으면 제작 못했죠. 돈이 없는데. 돈 만들어졌을 때 가져와. 오케이. 그 다음날 아침에 서울 올라가자마자 그때는 일간 스포츠, 스포츠서울 이런 게 있었어요. 일간 스포츠에 아는 그 차장 기자가 있었어요. 찾아가서 야 나 인간시장 제작 감독 주연할 거야. 터뜨려. 그 다음날 아침에 일간 스포츠 이만한 대문자로 기사가 났다고요. 처음 인간시장이라는 제목을 쓰고 영화 제작. 진주영. 신문에 딱 나자마자 전국의 그 업자들이 빚 달래는 독촉자들이 야 돈 얼마 더 필요하니? 이걸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다 알아요. 어떤 영화가 제목만 가지고 베스트셀러면 당연히 흥행이 된다는 거는 데이터로 다 나와. 지금은 컴퓨터지만 그때는 업자들이 지방에서들 다 알고 있어요. 인간시장 당연히 녹박이지. 원제목 써? 인간시장 제목 써? 오케이. 너 얼마 필요해? 5천만 원 보내줄게. 전국에서 2배 이상의 돈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겁나죠. 아니야. 또 갚아야 되니까 엑기스 3천만 원씩만 보내줘. 그래갖고 10군데에서 3천만 원을 받아서 딱 제작 그 격리 두고 자 3억으로 다 영화 제작 끝내야 된다. 왜냐? 내가 감독 주연을 하니까 들어갈 돈이 없잖아요. 감독 주연 제작까지 했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돈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작품에만 몰두를 했죠. 제가 그 인간시장을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게 될 영화입니다. 제가 첫 감독 데뷔는 했지만 요걸로다가 제가 이제 흥행을 하면서 빚을 싹 갚은 영화예요. 요걸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 지방에서 이렇게 돈 올라왔을 때 내가 이거 들고 찾아갔어요.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저 돈을 받으신 김 작가님 어디로 가시나? 돈 받아 잠깐 화장실 가셨어요. 5분 또 얘기할게요. 뭐 김 작가님이 더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게 될 영화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것도 영화를 찍는데 검열을 왜 안기부 참 지금은 너무나 많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가 왜 안기부가 나와서 검열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소리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가
세 군데 정도가 이게 가해지를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권인성량 성고문 사건도 있었고 그런 데모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엑기스만 담아서 이제 담았는데 이 정보를 들었어. 아, 인간시장 첫 제목이니까 니들 검열 많이 잘릴 거다. 당연히 많이 잘릴 거다라고 아주 6월 3일 날 피카디리 극장 날짜가 잡혔어요. 왜냐하면 신문에 내야 되니까. 촬영 끝나자마자 6월 3일 날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검열하는 애들이 검열을 늦게 하는 거야. 질질 끌면서. 개봉은 잡혀있고 너 검열 안 내주면 잘라 마. 잘라야 돼. 심한 장면 잘라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개봉을 해야 되니까. 네, 자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죠, 내가. 그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안기부에서 또 나와서 앉아서 자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선배 하나가 소스를 주더라고. 야, 방법이 있으니까 너 검열하는 날 앞에 가서 검열관들 거기 있으면 그 들어가는 이런 조그만 소극장에서 검열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 입구에 있어가지고 입구에서 소주병 하나 들고 이 사람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검열하러. 소주 들어갈 때 소주를 나한테 이렇게 마셔 내가. 좀 오버액션으로. 오늘 자르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검열 만약에 자르기만 하면 나 여기서 떨어져 죽어. 일부러 술도 먹었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 그때는 왜 이렇게 오기가 있었는지 젊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가 앞에서 깽판 치는 거를 보고 들어가서 검열을 했어요. 그래도 한 5개 잘릴 거를 그래서 한 3개로 줄였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따가 영화 보시면서 요 뒷얘기는 또 우리 김 작가님하고 모시고 잠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홍신 작가님, 네,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뒤에 들리세요? 네. 저도 좀 벗고 발음 때문에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이덕화 선생하고 진 감독하고 그거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최후로 2명을 가지고 이제 감독이 흥정을 하는 거예요. 영화사의 감독이 와가지고. 누가 있으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쪽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죠. 기대감이 있었어요. 해낼 것이다. 근데 이제 저도 뻔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계속 서치, 그러니까 국정원, 경찰, 정보과 전부 저는 이제 계속 감시를 받고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평생 감시를 받았고, 블랙리스트, 상징적으로 매 정권마다 블랙리스트였고요. 근데 그 당시에 주인공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첫 영화 때 원장료가 최고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성동 작가의 만다라라는 영화의 원장료가 400만 원인지 친구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최고의 원장료를 주지 않으면 영화 안 하겠다 그랬더니 주겠다. 근데 영화사를 갔더니 딱 옛날에 무슨 이렇게 어음이죠. 어음 딱지죠 그때. 아니 어음이 아니고 은행에서 저걸 바로 찾는 거였어요. 네. 당자수표. 당자수표. 네. 당자수표인데 딱 한 장을 400만 원짜리 딱 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딱 던졌어요. 최고를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니 최고가 그거보다 높아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 또 놓길래 또 던졌어요. 그래서 나 간다.
그때 딱 잡아요. 근데 뻔히 알듯이 그 당시에 영화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깡패 건달들이었어요. 뭐지? 그 뭐라고 그러지? 제작자요? 아니 그러니까 그 회장 사장 말고 밑에서 제작부장. 그런 사람들이 건달이죠. 건달이죠. 그 등치가 큰 건달이 저를 딱 잡고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는 돈 받고 안 한다. 그랬더니 이제 백지 스프 같은 거죠. 거기다 자기가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딱 따로 줘요. 마음대로 쓰래요. 거기다 제가 뭐 1,000만 원 써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딱 받고서 제가 400만 100원. 그게 그쪽에서 제가 쓰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거죠. 400만 100원. 그 스프 탁 줬어요. 그랬더니 탁 보더니 야야야야. 그랬더니 여직원을 불렀더니 야 100원짜리 없냐 그러는 거야. 그 여직원이 지갑에서 100원짜리 주니까 딱 얹어줘요. 그래서 제가 400만 하고 100원 탁 주머니에 넣고 찍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화가 시작됐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이제 그 인간시장이라는 작품 때문에 여러분은 되게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참 불편한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2년이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에 빚을 다 갚고 뭐 이랬다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내 작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작품을 보시면은 그게 그 시절에 만든 영화하고 요즘 영화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시절의 맛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영화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 맛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면요.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한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저도 워낙 바빴고. 근데 제가 국회의원 때 어디를 지나가는데 거기 보면 카페 하던데 카페 제목도 이제 제가 공백 기간이 있을 때 카페를 하나 했어요. 그 카페 제목도 인간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동네죠? 그 미사리라고 서울 근교에 유명한 데가 있는데 지나가는데요. 인간시장이라는 게 크게 길거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지금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송파에 송파 시장 안에 보면은 밤에 왜 그 장사하는 데 있잖아요. 뭐라고? 야시장. 거기가 보면 인간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은 미안합니다. 그냥 써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막 술도 주고 막 주고 그래요. 근데 거기 크게 간판이 굉장히 크게 붙어 있어서 어디 갔다 오다가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없어요, 본인은. 그래서 여기가 누가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진희영 감독이 한대요. 전화를 걸어봐라. 그랬더니 걸어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한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저를 무료로 거기 와서 그냥 무료로 술이나 밥이나 그냥 맘 놓고 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기서 행사를 이렇게 가끔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시장이라는 이게 제목이요. 만약에 골목 못 쓰거든요. 카페든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 의원님이 골목 걸려요. 모든 인생에 모든 게 걸리는데 그냥 아직까지도 빚을 다 못 갚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와 있지만 저희 결혼식 결혼식 주례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내가 촌지를 줄 수가 없잖아요. 받지도 않으시지만 이게 수국 저거를 그걸 뭐라 그러지? 주례비를 드릴 수도 없고. 근데 얼마 전에 또 따님이 결혼하셨어.
또 가가지고 또 내가 좀 이렇게 좀 또 인사드렸지 또. 그랬더니 마지막에 따님이 결혼하는데 난 그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우리 김 의원님 따님이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예슬이가 참 그런 거 보면은 뿌듯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영화 보죠. 뭐 이제 이런 얘기 해봐. 그죠? 저기 한번 빨리 보고 영화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얘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명도하고 인연이 벌써 그렇게 오래됐잖아요. 연극, 영화 이걸 전부 인간 시장이라는 자체를 못 쓰게 만들던 시절이 너무 길었고, 저는 늘 우리 집하고 사무실은 그 정보과 형사 들랑거리고 그런 세월이 워낙 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도청을 당한 것이 평생 도청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때 2002년도인가 도청당한 기록을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저하고 이부영 의원,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 몇 명이 도청당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원을 고발을 했어요. 도청으로. 근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문서로 보면은.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왜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거 있죠. 그대로 나와요. 타이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한 1년 가까이 돼서 무혐의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도청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뭐 뻔한 거죠. 그래서 알았다 하고 넘어갔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바뀌고 저는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 둘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국정원 2차장, 이제 차관급이죠. 2차장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2차장의 또 한 사람 2명이 또 구속이 되어 있는데 2차장의 딸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버지가 구속이 되니까 딸이 자살을 했어요. 아마 옛 기록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구속이 됐죠. 우리를 도청한 게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얼마쯤 지났는데 검찰이 전화가 왔어요. 좀 출두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때가 왜 위반이냐 그랬더니 그 뭐냐면 내가 진감독하고 통화를 하고 누구랑 통화하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주변하고 제가 통화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공개를 한 것이 현행법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맞아요. 현행법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 발로 못 가니까 잡아가시오. 그때 조금 있다 이제 홍준표 의원하고 이부영 선배가 전화가 와서 어떡할 거냐. 난 죽어도 못 간다. 내가 당한 사람인데 내가 왜 가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검장에게 전화를 제가 했어요. 나쁜 놈들 아니냐 그랬더니 수사 종결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 걸어서 제가 출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니 오지 말라고.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저만 당한 게 아니고 제 주변을 전부 감시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나중에 조사를 이렇게 받아보니까요. 깨끗할 수 있었던 여건을 그쪽에서 제공해 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디서 돈 10원 한 장을 받았으면 저는 구속이죠. 근데 감시받는 걸 뻔히 알니까 철저하게 국회의원 할 때도 이걸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공덕이 인간시장하고 연관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시장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쓰면은 그때는 검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열단에서 그 지들 마음대로 고쳐요. 지금 인간시장 책은 그 사람들이 고쳤거나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뺐거나 그대로 나온 책이에요. 자, 이제 제가 사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안 물어봤어요. 저 둘이서 있을 때. 근데 이 자리에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 2번 하시면서 8년이죠. 8년 동안 청렴결백 뭐 엘리베이터도 뒤로 국회의원 엘리베이터 안 타고 뒤로 걸어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렴결백 1번의 국회의원인 건 8년 동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KBS 그 외주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한 번도 뭐 안 뵀어요, 일부러. 저 국회의원 하셨지, 저는 KBS 다큐멘터리 찍고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보면은 또 저 8년 동안 한 번도 못 뵀어요. 근데 딱 국회의원 끝나자마자 제가 전화드렸든지 제가 전화드렸을 거예요. 끝나자마자 전화드렸는데 왜 드렸냐? 스포츠 서울에 오케이. 나 삼선 국회의원 안 하고 자 인간시장 실명 다 국회의원 까겠다라고 스포츠 서울에 이만하게 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영어화하려고 전화를 드렸죠. 실명으로 공개한다고 나 아직도 신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안 물어봤어요. 왜 국회의원 끝나자마자 실명 공개해서 국회의 그 정부를 까는 인간시장 인간시장 책을 쓴다고 하고 아직까지 안 쓰신 이유가 뭔지 내가 진짜 궁금해요. 네. 신인간 시장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시간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계속 그 총재하고 대통령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상습적 그 당론 거부자예요. 별명이. 그 다음에 여의도 암행어사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장총찬 뭐 이제 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저를 막 공격을 그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다 듣고 저도 발언해야 되니까 가서 좋다. 나 국회의원 그만할게. 그래서 실제 제가 6개월을 남기고 국회의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 좋아. 내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당신들이 그 싸우시니까 나가서 실명으로 인간시장 쓸게. 조용해요. 그렇게 버텼어요, 몇 년을. 그러고서 6개월 남겨놓고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 나왔는데 애엄마가 이제 그 이른 나이에 죽고 뭐 이제 저한테 트라우마가 여러 가지 생겼고. 근데 그때 마침 그 대발해, 여기 대발해 위에 아시죠? 대발해를 그 법륜심 때문에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때 제가 국회의원이면 여건이 특수해요. 어디 가도 이렇게 그 대우를 받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발해를 쓰느라고 그리고 발해 쓰고서 인간시장을 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3권 분량은 그 시놉시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못 쓴 이유가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저만 옳은 줄 알았어요. 저만 잘난 줄 알고 저만 청렴결백한 줄 알았는데 나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저기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왜 그렇게 아니 그래서 한 번은 얘기를 이제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 근데 실명으로 못하게 된 이유를.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왜 실명으로 못하느냐면 저만 옳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제가 꼭 수행 공부를 하면서 저 면벽 수행하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지금도 108번을 계속하고 그냥 카톨릭이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서 나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51 잘하고 49는 그 사람이 잘한 거예요. 저만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명을 지금 잘못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달리 써야 되겠다라고 있었는데 달해를 쓰고 나서 제가 7년간 소설을 못 썼어요. 트라우마가 와서. 달해 쓸 때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러니까 12,000장을 정도 위에 있죠. 제가 손으로만 썼거든요. 지금도 손으로만 쓰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트라우마가 와서 제가 소설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시장은 앞으로 언젠가는 쓰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못 쓴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그 언젠가는 이제 진짜 인간시장 실명을 쓰면은 그 사람들하고 또 뭐 소송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복잡하죠. 사실은 그 언젠가는 우리 김 작가님이 새로운 인간시장을 진짜로 실명을 안 쓰고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국회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많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언젠가라도 한번 집필을 한다면 저는 그거를 반드시 영화화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살아생전에 한번 진짜로 너무 많은 얘기를 알고 계시지만 실명 겁이 난다 그러면 피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피하시고 요새는 실명 안 써도 다 알아요. 관객들이 요거 누구다, 요거 김대중이 얘기다, 누구다 다 알기 때문에 실명 피하시고 적나라하게 한번 부탁합니다. 고심하겠습니다. 네. 자, 영화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